제일 중요한 건 성격이에요. 맞아요? 물어요. 그냥 다 맞대.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성격이 안 좋으면 못 만나요. 맞아요? 그쵸, 다 맞다 그래요. 맞지. 그건 맞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 성격이 궁금하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일단 궁금한 게 결혼정보회사 찾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소개팅이라든가 미팅 같은 거를,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결혼정보회사가 낀다라는 거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안 낼 수는 뭐 무료봉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그래도 사랑이란 건데, 결혼이라는 거는 거기에 돈을 쓰는 게 약간 좀 그렇다 생각하시는 분은 소개팅이나 미팅으로 많이 가신단 말이죠. 네네. 결정사까지 찾아가신 분들은 혹시 어떤 사람들이고 주로 어떤 남녀분들이 이용하시나요? 일단 결혼정보회사가 네. 돈을 내고 사람을 만나는 거다라기보다 소개팅 시켜주기 전에 꾸준하게 계속 누군가가 나한테 밀착으로 붙어서 계속 소개팅을 프로필 보내주고 이 사람 만나보세요 해서 또 주고 일정 잡아주고 그런 걸 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매니저 개념,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연예인 매니저처럼 나한테 붙어서 소개팅을 계속 시켜주고 잡아주고 다음 프로필 또 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선입견이, 첫 번째는 대단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아, 그렇죠. 고스펙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있을 것이다. 그래 놓고 네네. 두 번째, 막상 자기가 가입을 하려고 하면 거기까지 가고 싶진 않아. 소개팅을 못 받는, 떨어지는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난 사람들만 네. 있을 것이다. 또는 좀 부족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둘 다 있고요. 네. 중간이 제일 많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요즘 뭐 다 바쁘고 하니까 편하게 소개받고 싶어서 오시는 거지,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을 줄이고 찾는 싶어서. 분들도 일반 사람들이다. 그렇죠. 다 일반 사람들이에요. 혹시 그러면 결혼정보회사 찾는 분들이 연령대는 좀 어떻게 되고, 과거랑 비교해서 연령대는 뭐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왠지 제 생각에는 과거 대비해서 낮아지긴 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결혼정보회사 평균 연령층은 한 10년 전쯤에는 여성분들 30대 분들 가장 많았고, 남성분들은 30대 중후반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려졌다기보다 저희 회사가 연령층이 낮아진 거고요. 왜냐면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편하게 결혼정보회사가 별로 부담이 없는 곳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늘어서 저희 가장 어린 회원분은 지금 02년생 분도 계시고요. 02년생이요? 네. 02년생? 내가 지금 82년생인데 20살 어린 거, 22살인데? 네, 22살 성인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뭐 그런 네. 분들이 대부분이진 않고, 90년대생 분들이 지금 여성분들은 가장 많은 것 같고, 남성분들은 80년대생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90년생이 벌써 34살이에요. 그래서 30살을 기점으로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여성분들은 그 나이대에 가장 많이 지금 여전히 활동하시는 것 같고, 다만 많이 어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사회초년생이 된 분들도 많이 문의를 하고 있다.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 어떤 원인 관계없이 좀 더 젊어진 건 맞나요? 그쵸. 그럼 요즘 2030이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찾는 이유는 뭐죠? 옛날과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훨씬 더 뭔가 현실적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막 다 따져서 결혼정보를 찾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형에 대해서. 아무나랑 결혼하기는 싫다. 뭐 그러면서 자기가 편하게 그 이상형에 맞춰서 소개받으려고 오시는 거지, 뭐 재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나 어디서나 다 따집니다. 그리고 소개팅으로만 만난다, 미팅으로만 만난다 해도 아무것도 안 따지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따지죠. 다 따지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따지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따지는데 결혼정보회사에서 편하게 소개를 받고 싶어서 오는 거다. 어떻게 이게 맞는 것 보면 같아요. 소개팅도 미팅도 뭐 조건들을 안 보는 사람이 없는데 좀 더 그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조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정사에서는 저 사실. 신원을 정확하게 인증하는 것도 맞고,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냥 친구들은 우리가 어쨌든 비용을 받고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멤버십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프로필을 발송해드리고 만남을 주선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게 편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사에서 보는 이제 결혼의 적정 마지노선 나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데이터 제가 지금 다른 가연이라는 데서 만든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 정년기는 남자는 34.61세, 여자는 34.47세예요. 사실 연령이 보통 제가 알고 있기에 남자가 조금 더 많고 여자가 좀 더 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거의 여기서는 비슷하게 나와요. 이상적. 이상적. 저게 이상일 뿐이다. 실제 현실은
어떤가요? 실제 현실도 결혼하시는 분들 나이대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질문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이제 좀 힘든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몇 살부터냐. 있죠. 솔직히 있지 않나요? 남자든 여자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솔직하게 본인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왜냐면 내가 나이가 많아도 결혼 안 한 사람은 계속 있긴 있고 있죠. 어차피 뭐 재혼도 다 포함한다고 하면 정말 나이는 없지만 아, 이게 그거군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많은데 너무 어린 사람 상대방을 원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군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네.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여성분들은 나이가 많은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본인이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러분, 이거는 남녀 동일한 답변입니다. 동일한 저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연하는 한 5살, 위로도 5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40대 초반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근데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남성분들은 40대 초반 여성을 만나고자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남성분들은 40대 후반이 지나도 아직까지 자녀 생각을 해요. 난 그래도 자녀를 낳고 싶어요. 하면 이제 40대 여성분들을 배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물리학적으로. 좀 힘든 나이대이니까. 그래서 40대 초반 여성분들이 원하는 남성분들이 40대 초반의 여성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 남성분들이 출산 가능한 여성들을 원하는데 30대 중반의 여성분들은 40대 후반의 남성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본인이 원하는 이성이 그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40대 중반의 남자, 그 다음에 뭐 여성분도 나 40대야. 근데 젊은 남자,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있으면 그 나이를 극복합니까? 우리 연예인으로 치면 가능할 수도 있죠. 한고은 씨 40대 초반에 결혼하셨는데 30대 중반 남성분과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뛰어넘을 만큼의 정말 외모가 너무 훌륭하거나 남성분들도 40대 후반이지만 정말 많이 뛰어나서 30대 중반의 여성분도 좋아요 하는 정도의 재력과 외모를 가지고 있으시면 뭐 가능은 한데 그게 사실 일반 평균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결정사 인터뷰에서 오늘 뭔가 이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다른 질문이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결혼정보에서 이제 등급표라고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인터넷에서 많이 보잖아요. 지금 화면에서도 뜨고 있는데 결혼시장 뭐 직업 등급표, 뭐 소개팅 어플 회원 등급표 돼 있는데 항상 상단에 보면 뭐 김현장 변호사 이런 것들이 체크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뭐 다른 커플 매니저분들 인터뷰하는 거 봐도 이런 거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없는 거는 맞는지 일단 첫 번째 확인을 할게요.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되는 게 결혼정보회사에서 아무리 등급이 없다라고 말해도 모든 댓글은 사실은 있잖아. 이게 대부분인데 그 멘트 자체가 등급표가 있는 게 나쁜 거고 등급표가 없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등급표가 없어요 라고 하면 뻥치지 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등급표가 있는 게 왜 나쁜 것이고 없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사실 있으면 저희 너무 편해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타당하게 본다면 어쨌든 여기 있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직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어쨌든 그분이 노력을 통해서 얻은 보상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는다고 좋게 표현하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등급표가 있으면 등급끼리만 매칭해주면 되니까 뭐 사실 뭐 인력도 필요 없고 너무 편한데 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서 표를 못 만드는 것 뿐이거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등급표로는 정말 직업으로만 등급을 매겼잖아요. 두 개 다 이제 직업으로만 등급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산과 있고, 차량도 있네요. 직업만 좋다고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등급표가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고 제가 말했지만 자 여기 1등급에 다 나와 있는 곳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모가 자기 기준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다시 또 외모가 등장하는 건가요? 안 만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 이거로 하면 너무 편하죠. 직업만 보지 않고 사실 이거보다 종합적으로 보죠.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등급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정말 한 과목만 보지 않아요. 이거 한 과목만 나와 있는 것 뿐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외모도 보고 성격도 당연히 보고 직업도 보고 집안도 보고 종교도 보고 출신 학교도 보고 다 어느 정도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다 본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등급표가 의미가 없을 뿐이지 등급표 만들려면 뭐 모든 등급을 다 해서 1등급 나오면 좋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그거 안 보는데 하는 사람한테는 이 등급표가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등급표가 어쨌든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단 말이죠. 네네네.
이거는 그럼 뭐 누군가가 음모론을 펼치기 위해서 뭐 퍼뜨린 거예요? 이게 뭐 하나하나 수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네. 자신을 등급에 맞춰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한국 사람이 특히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수능 등급표처럼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세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학교로 등급을 매기면 너무 쉽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등급표에 넣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만든 거지.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등급표 그럼 자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만들어줬어요. 네. 한 개만 보지 마. 모든 항목 다. 본인 외모 냉정하게 몇 등급. 자기가 측정해봐. 네. 뭐 딱 뭐 멀리 갈 것도 없다. 네, 측정해보고 직업. 그리고 연봉도 우리가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봉으로 등급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매겨보고 다 해서 나누기 해봐라. 네. 그럼 그게 당신의 등급이다. 그럼 매겨보니까 좋아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네. 등급을 매기려면 매기겠지만 그 등급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매기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거 한 개는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직업, 뭐 하나로만 된 등급표는 없지만 어쨌든 결정사에서 고객이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대략적인 등급은 저는 비슷하게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수업 이한가드 SABCD 있으면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랑 맞춰줄 테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나이에서도 나이가 많은 남자가 나이가 너무 어린 여성분을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안 오나면 매칭해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등급이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은 이거는 이런 일이 너무 다사다반으로 일어날 테니까. 그건 선호도에 따라서 나눠져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네. 걸 선호하는지. 정말 가끔 어떤 남성분들은 네.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는 여성분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선호도에 맞춰서 네. 일단 AI가 1차적으로 선별을 다 해주고요. 리스트업을 다 이제 그분들을 다 소팅을 해준다고 하죠. 선별을 다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천 대상자를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등급을 진짜 매길 수가 없어서 안 매기는 거지. 누가 봐도 쟤 진짜 누가 봐도 이거다 하면 뭐 그게 1등급이죠. 뭐 등급이 따로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렇군요. 자, 여기 또 나와 있는 자료가 2022년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이에요. 남자 이제 여기 키 나와 있고 여자 키 나와 있고 뭐 소득, 자산, 연령, 학력, 직업, 중요사항 있는데 이거는 좀 공감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현업에 계시니까. 이것도 역시나 이상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이건 평균을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좀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네요. 네, 좋네요. 이게 실제 현실의 데이터보다는 좀 높은 편인 건가요? 현실의 데이터보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낮아요. 아, 회사 기준으로는 낮다. 연봉은. 네. 근데 그 이유는 어떤 분들은 연소득이 막 10억 단위가 넘어가시는 네, 분들도 네, 있고 어떤 분은 연소득이 더 낮은 분들도 있지만 네. 평균을 내보니까 네. 훨씬 더 높더라 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네, 이 정도면 근데 이게 나이대가 몇 살이죠? 나이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여기 나이대는 뭐 2.1세 연상, 연하 이렇게만 나오네요. 연소득은 지금 이거보다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평균적으로. 그 뒤에는 이제 결혼에 실제 성공한 남녀 표준 모델입니다. 아까 데이터보다는 낮네요, 키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령은 남자는 37세, 여자는 네. 33.9세, 연봉은 남자가 6,500, 4년제 대학 졸업, 일반 사무직 175.3, 서울 경기 수도권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건 좀 공감하시나요? 네, 이 정도가 결혼을 많이 하신 커플들의 평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제가 포함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좀 이게 남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조건들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연봉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은 조건인 게 있어요. 그게 여성분이 좀 더 나보다 나은 남자를 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정확한 거야?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여성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저보다는 나은 사람 프로필로 봤을 때 그걸 원하긴 하는데 남성분들은 그런 걸 원하진 않고요. 진짜요? 남성분들이 저보다 연봉 높은 사람이 하는 분들 뭐 진짜 간혹 있지만 잘 없고요. 그거보다는 대신에 연령층이 낮잖아요. 나이도 스펙입니다. 네. 나이도 스펙이다. 나이도 스펙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중요사항에 성격이 제일 우선순위 1순위예요. 1순위. 저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솔로 지옥이라든가 기타 등등 한승 연애들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첫 번째 성격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저도 주변에 뭐 이성들 뭐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하는데 보면 성격이 정말 1순위라고? 나중에 결혼 생활로 가면 1순위가 되는 건 확실한데 그 전에는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또 1순위라 돼 있어요. 요거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저도 상담을 해 똑같이 말하는데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성격이에요. 맞아요? 네. 물어요. 그냥 다 맞대.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성격이 안 좋으면 못 만나요. 맞아요? 그렇죠. 다 맞죠. 맞다 그래요. 맞지. 그건 맞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 성격이 궁금하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성격만 좋다고 아무도 안 만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다 채워져야지. 좋아야 성격이 궁금하다. 한마디로 나머지는 취업으로 치면 서류 전형. 맞아요. 성격은 일차. 사실 만나야지, 연애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면접.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최종 심사는 성격으로 되겠지만 네. 일단 나머지 사항들이 정말 내 이상형이 아니다라고 하면 성격을 알아보려고 하질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영상의 마지막 질문을 좀 시청자분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질문을 네. 좀 들어볼까 하는데, 그럼 지난번에 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출연하셨죠? 아, 네네네. 불리아님이 지금 결혼을 했고 애가 있지만 그냥 가정을 할 거예요. 외모 이미 보셨으니까 직접. 네네네. 키도 뭐 네. 성격도 네. 대략적인 뭐 자산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경제력이 뛰어난 것도 알 거고 할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솔로야. 지금 나이가 41살이거든요. 네네네. 딱 여기 시장에 찾아온 거예요. 결혼정보회사에. 그분은 어느 정도 등급? 제가 등급 없다고 했나요? 1등급. 왜? 이 이유가 뭐죠? 나이 때문에 조금 나이가 지금 조금 올라가긴 있는 했지만 했지만 키가 186 정도 됩니다. 185 넘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외모도 잘생겼죠. 많이 멋있으시고 네네. 학력도 사실 뭐 나쁘지 않으시고 인서울 학력, 4년제 네, 나오셨으니까 네, 좋으시고 맞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지금 사업 운영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수입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목소리도 좋으세요. 아, 네네. 지금 그래서 제가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네, 성격 괜찮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그럼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하고 사실 너무 프로필러는 사실 너무 좋죠. 너무 좋다. 부럽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또 재미없으니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저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여러분 없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가정입니다. 아까 불량도 가정이니까. 저는 여기 찾아왔어요. 저 보셨잖아요. 불량님과 뭐 비슷한 것들도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책 낸 것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네. 저는 딱 찾아왔을 때 등급 아까 거기 1등급이라며. 1.5요.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요? 왜냐면 제가 들은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뭘 들었는데요? 네, 지금 자산이 어마어마하시고 예. 이상형이 또 크게 까다롭지 않다고 얘기를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여성이 정말 사실 20대 막 초반 여성 원한다 그러면 등급이랑 상관없이 네, 가입 조금 힘드시다라고 솔직하게 네네. 말씀드릴 것 같은데 보는 기준이 막 엄청 까다롭지 않고 네. 정말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로 보면 못 만날 분이 없죠. 네. 아니 근데 불란님 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1등급이었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 하면서 1.5등급이에요? 아니 평가 기준이 너무 다른데? 아니 거기는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키, 외모, 뭐 그다음에 목소리, 그다음에 자산, 경제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근데 김 작가님 별로 까다롭지 않다고 사랑을 따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5등급? 가장 큰 차이는 외모인 것 같은데. 사람마다 보는 건 다르니까요. 이 외모는 결혼 시장과 연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외모가 결혼 시장에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 궁금해요.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졌어요? 네, 많이 높아졌어요. 왜요? 뭐 과거 대비해서? 사실 과거나 예나 지금이나 뭐 진짜 그 고조선으로 넘어가도 남성분들이 여성을 볼 때 외모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렇죠. 지금은 여성분들이 남성을 볼 때 외모를 제일 먼저 보겠다 하는 분들도 심지어 늘어났고 그게 아니더라도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딱 해서 남자는 여성분 가장 중요하게 많이 보는 거 딱 5가지만 그냥 개인적인 이제 이 수많은 커플이 매니징하고 한 다음에 느낀 거. 남자가 여자를 볼 네, 때요? 5가지. 나이, 외모라는 게 뭐 키가 될 수도 키, 있고 몸에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된 거고 그 다음은 요즘 많이 듣는 얘기는 학력. 학력. 그리고 나서는 성격. 성격은 사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죠. 어디도 안 들어갈 수 네, 없죠. 성격은 안 들어갈 수 없고 나머지 하나?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더 이제 파고 들어가서 나이, 외모, 학력, 성격이며 퍼센티지를 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나누실까요? 근데 이게 외모가 정말 출중하고 나머지 프로필이 다 정말 좋다고 하면 나이를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이게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나이는 정말 절대적이에요. 왜냐면 나이를 얘기해 주면 나머지 프로필보다도 뭐 학생이어도 되고 뭐여도 되고 다 괜찮고 사실요 남성을 탓할 게 없는 게 저도 상담을 하잖아요. 네. 어린 여성과 상담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왜요? 상큼해요. 네, 진짜로. 진짜. 정말, 우와,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아졌어. 이러면서 올라오거든요. 상담 끝나고. 일단 그 여성분들은 막 재고 따지지도 않지만, 재고 따져도 되게 귀여워요. 현실을 많이 모르고 따지는 거라서 귀엽고. 뭐 세상에 쓰디쓴 경험을 네, 덜했기 그런 게 때문에. 없고.
그땐 때가 덜 탔다. 확실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20대 초반 여성을 만나서 네. 결혼정보회사를 온 분들 중에 막 네. 침울하고 시크하고 다크한 여성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이가 근데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조금씩 있고.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럼 여성분이 남자 보는 것 5가지. 여성분이 남자 보는 거. 네. 요즘 그냥 얘기 많이 하는 성격 당연히 기본. 기본. 키. 키. 키를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 학력, 자산. 4가지인데요. 네, 4가지. 외모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 키가 외모인데. 키, 외모. 네. 외모, 학력, 자산, 성격이네. 그쵸. 남성분들은. 나이는요? 아, 나이 들어가죠. 나이 여자는 그럼 들어가는데 5개인 건가요? 나이, 마지막 외모, 학력, 자산, 기준인 것 성격. 같아요. 아, 나이가 나이가 조금. 베스트는 그게 최우선은 아니다. 어린 남자 좋아하는 여성은 잘 없어요. 한마디로 남자는 여자의 나이를 좀 많이 보지만 여성은 남자보다는 좀 덜 보는.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나이를 본다라고 하는 기준은 30대 후반이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린 남성을 좋아한다고 하지, 사실 20대 여성분들이 와서 저보다 어린 남자요 라고 하는 여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나이는 나이가 든 여성들한테는 좀 들어가겠지만 실제로 본인 나이가 어린 여성분들은 뭐 나이 차이는 크게 신경을 안 쓰죠. 근데 방금 남자와 여자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네요. 뭐예요? 남자는 여자의 자산을 안 보네요. 아, 그러니까 뭐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겠지만 어쨌든 주요에서는 그쵸. 안 봐요. 네, 그게 이거 어떻게 중요하지 된 않죠. 일이죠? 여성분은 지금 자산이 3순위 안 들어가죠. 들어가죠. 소득이든 연봉이든 뭐 그렇죠. 자산이든. 뭐든 들어가죠. 이건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나이와 자산을 이제 바꾼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의. 어쨌든 불나님은 저한테 술 한잔 사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제 면전 앞에 있어서 2등급인데 1.5등급으로 살짝 올려준 것 같고, 저 키가 170인데 그러면 등급 낮아집니까 조금? 네, 부럽네요. 그래요? 근데 키가 더 커 보이시는데? 그쵸, 조금 네, 그러니까 네. 크진 않은데 172보단 커 보이죠. 네. 아니야, 70, 한 5? 이 정도 보여요. 네, 예,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비율이 좋으신 걸로. 아닙니다. 왜요? 그거 중요해요. 비율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 여자친구가 저보다 다리가 깁니다. 아, 제가 키가 6cm 정도 더 큰데 여자친구가 이제 하반신이 저보다 더 다리가 길다는 거는 여자친구 자랑. 아니죠. 뭐 저를 자학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등급이 아마 방금 1.5등급에서 2등급으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